잠깐 구독자가 10,005.9만이네요. 구독 한번 누르고 6만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길고 긴 부산 시리즈 마지막 영상이네요. 여기는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위치한 명지시장입니다. 동쪽 끝 기장에서 시작해 서쪽 끝자락에 도착했네요. 명지시장은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외지인이 적은 작은 종합시장입니다. 인근에 10여 개의 작은 횟집들이 들어서 있고 이렇게 시장 내에도 화로센터가 있긴 합니다. 그럼 오늘은 명지시장에 뭐가 있을지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횟집들의 수조부터 구경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은빛비늘 반짝이는 전어들입니다. 여긴 아직도 이 전어가 한창이네요.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보이는 건 작은 크기의 돌돔들입니다. 이런 것도 요즘 맛있다고 계속 소개했었죠. 저도 엊그제 조금 더 먹었는데 역시나 맛있게 먹었네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이제 제철을 맞은 감성돔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맛이 오를 때죠. 여기도 감성돔이 보이죠? 근데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녀석은 감성돔이 아닙니다. 요건 다름 아닌 청돔이라는 생선이에요. 자세히 보면 감성돔에 비해 체고가 훨씬 높습니다. 해서 일어명은 해다이, 넓적하고 평평한 돔이고요. 이 몸통에 금색 줄무늬 탓에 영명은 골드라인 시브림입니다. 근데 왜 한글명이 청돔인지는? 여기도 있네요. 청돔은 얕은 연안에서 떨어 잡히는데 다행히 닮은 꼴치고는 맛이 좋은 생선입니다. 역시 도미과에 속한 감성돔 친척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철도 지금이고요. 이건 좀 작지만 사이즈가 좀 나간다면 감성돔으로 쏘가서 먹어도 손해는 안 본다고 생각하는 생선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감성돔이죠. 다시 보니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어딘가 거무튀튀한 느낌이죠. 그리고 청돔에게는 감성돔의 거뭇한 가루줄무늬 대신 금빛 세로줄무늬가 있고 청돔이 체고도 더 높고 둥근 체형을 보인다는 거. 이번 부산 영상에서 단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모두 등장한 쥐치입니다. 맛있다고, 그리고 간땡이가 부은 시기이니 간도 꼭 챙겨 드시라고도 계속 얘기했었죠. 얘는 방어. 가는 곳마다 여기저기 이젠 꽤 큰 방어들이 보입니다. 이제 곧 대방어의 시즌이 돌아오네요. 대방어는 일산 유통량이 많은데 지금까진 일본산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죠. 과연 이번 시즌 대방어 가격은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부산에서 즐겨 먹는 생선인 밀치, 가숭어입니다. 값싸고 맛있는 겨울철 가성비 횟감의 대명사였는데 지난 겨울엔 산지인 하동 양식장에서 이슈가 있어 가격이 많이 비쌌죠. 이것도 이번 시즌엔 어떨지 궁금한 품목 중 하나예요. 진짜 숭어네. 오리지널 숭어도 있네요. 가숭어와 달리 이 숭어는 전량 자연산입니다. 흔히 보리숭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오리지널 숭어죠.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이 노란색인 가숭어와 달리 숭어는 눈동자가 이렇게 하얗거든요. 눈동자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횟집들의 수조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 구성이었고 소개한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진 대부분 양식 어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평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조용하죠? 분위기가 어째 좀 휑합니다. 시장 안에도 이런 화로 점포들이 쭉 있는데 딱히 호객행위도 없고 잠잠해요.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안주거리하러 회 뜨러 나오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엄청 로컬스러운 시장 분위기와 달리 판매되는 건 거의 양식 횟감들입니다. 역시나 이쪽에도 밀치들이 많이 보이고요. 양식 돌돔들입니다. 구성이 생각보단 좀 단조로운 편이에요. 자연산 횟감이라면 전어라든지 이런 붕장어 정도가 대표적이고요. 이번에도 결국 포슬포슬한 붕장어 새꼬시는 못 먹고 왔네요. 다음 부산 방문 때는 꼭 먹고 가겠습니다. 커다란 오징어도 조금 있네요. 그보다 동해안 쪽에 요즘 무늬오징어가 늦게 많이 나던데 조만간에 또 한번 맛보러 다녀와야겠습니다. 정말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철마다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가 난다는 게 재밌죠?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네요. 딱히 특별할 건 없다지만 여기서 유독 많이 보이는 생선 하나가 있습니다. 이맘때 명지 지역에서 많이 잡히고 즐겨 먹는 생선인데요. 바로 이전 신호회센터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한 적 있는 문절망둑입니다. 꼬시래기나 꼬시락 등의 별명으로 불린다고 했죠? 여기도 있네요. 아마 경남 지역에서 자란 분들한테는 아주 친숙할 겁니다. 앞바다에 흔하기도 하고 잡기도 쉬운 물고기죠. 어르신들은 이게 잡히면 그 자리에서 통째로 씹어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꼬시래기는 이런 건 어떻게 파세요? 3만원씩? 옛날엔 사실 물고기 대접도 못 받는 그런 녀석이었는데 요새는 이것도 잡히는 양이 많이 줄고 별미 취급을 받으면 몸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맛은 좋습니다. 크기가 작아 주로 뼈째 썰어서 새꼬시로 많이 먹는데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즐기던 방식은 꼬시래기 쌈인데요. 꼬시래기를 등으로 몸을 갈라 넓적하게 펼쳐내고 거기에 밥과 땡초, 된장 등을 듬뿍 얹어 야채가 아닌 회로 쌈을 싸먹는 겁니다. 근데 손질도 번거롭고 해서 요새는 이렇게 차려주는 집이 없습니다. 얘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에 미리 얘기해서 따로 맛볼 수밖에 없죠. 꼬시래기를 먹는 두 번째 방식은 물김 무침입니다. 이맘때 꼬시래기와 더불어 많이 나는 낙동강의 명물이 있으니 바로 낙동김인데요. 식감이 부드러운 이 초벌 햇김을 제철 꼬시래기와 함께 매콤새콤하게 무친 게 바로 꼬시래기 물김 무침이죠.
김이 연하고 감칠맛이 찐해서 뼈째성 꼬시래기회 그리고 양념과의 케미가 좋습니다. 햇김이 나오는 늦가을 이맘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재밌는 향토 음식이에요. 이것도 예전에 리뷰했던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나저나 정말 집집마다 이 녀석들 없는 곳이 없네요. 집집마다 이것만큼은 한가득 들어있어요. 이 집엔 반갑게 손님을 맞는 귀여운 댕댕이가 있네요. 근데 이게 별 볼 일 없는 놈이란 걸 직감적으로 느끼나 봅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는 생선가게 고양이도 한 마리 있네요. 오랜만에 장난을 한번 쳐봤는데 어째 화가 많이 난 듯한 표정입니다. 이게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것도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한 적 있는 생선이죠. 범돔입니다. 벤찌와 맛과 식감이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고 했었네요. 깨돔. 이런 특이한 생선들은 자복한해 보일 때 몇 마리 섞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명지시장은 얼추 다 돌아봤는데요. 이날은 그 외엔 딱히 소개할 만한 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느덧 이제 부산에서의 긴 일정도 끝이 보이네요. 오늘이 부산 마지막 영상입니다. 비행기 시간이 조금 남았길래 마지막으로 밥이나 한 끼 더 할까 해요. 시장을 다시 빠져나와서 남쪽 방향으로 천천히 좀 걸었습니다. 이 동네 명지에는 지역색 강한 음식들이 많은 편인데요. 작은 동네지만 로컬 식재료가 꽤나 다양하고 또 이를 활용한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내는 숨은 맛집들이 많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한 꼬시래기 물김무침의 경우도 산지인 이곳 명지에서도 오직 두 집만이 내놓고 있는 지역 별미죠. 조개철인 겨울과 봄엔 갈미조개를 이용한 샤브샤브나 삼합도 즐길 수 있죠. 그 외에 백합탕, 맛조개탕이 기가 막힌 식당도 있고 오늘도 역시 좀 특이한 걸 맛보러 왔습니다. 우선 삼겹살부터 주문을 했습니다. 고기와 옷과 문짝의 색이 모두 깔맞춤이네요. 동네분들 사랑방 같은 이 평범한 고깃집이 뭐가 특별할까요? 고기? 이 고기는 보시다시피 평범한 냉동 삼겹살입니다. 요리조리 앞만 살펴봐도 딱히 특별한 건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특이한 건 이 고기에 곁들이는 사이드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개불입니다. 3만원어치 주문했는데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 개불을 날것으로 삼겹살과 곁들여 먹는다? 아니죠. 그랬으면 딱히 특별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 개불은 고기와 함께 불판에 구워서 먹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 명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개불구이입니다. 독특하죠? 개불을 날로 먹지 않고 구워 먹는 곳은 아주 드물죠. 고기가 익길 기다리는 동안은 그냥 막 집어 먹으면 됩니다. 말했듯이 이 동네 개불이 많이 잡히기도 하지만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살짝 구운 개불입니다. 역시 기름장 살짝 콕 찍어서 맛을 보니 한입 깨물면 입안에서 아주 달큰한 맛이 진동합니다. 잡내 없는 맛있는 조갯살을 먹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날것으로는 차마 못 드시던 분들도 먹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이날 동행한 일행도 개불 자체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렇게 구워서 곁들이니 전혀 거부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꼭 조개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오래 익히면 질겨지는 조개와 달리 개불은 바싹 구우면 오히려 육질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상한 거 못 먹는 매니저도 오늘은 용기를 내어 한 쌈 싸먹어봅니다. 역시 날 것보단 익힌 게 훨씬 더 먹기 좋았다고 하네요. 혹시 집에서나 어디서든 고기 구워 드실 일 있을 때 기회가 된다면 요 개불도 한번 구워서 곁들여 보세요. 이건 생각보다 아주 맛있습니다. 기름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다 때려놓고 쌈을 싸서 드셔도 좋고요. 의외로 다양한 것들과 궁합이 꽤 잘 맞거든요. 구운 고기와 생개불의 조합도 괜찮습니다. 이럴 땐 역시나 쌈장보단 기름장이 더 잘 어울리네요. 몇 년치 먹을 개불을 이날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양념갈비도 추가했네요. 달큰한 양념이 곁들여지면 양념개불이 됩니다. 먹기는 더더욱 수월해지지만 개불의 단맛을 즐기기엔 담백하게 구운 삼겹살이 더 적합하네요. 근데 개불이란 해물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먹을 만큼 저렴하진 않죠. 3만원에 저렇게나 많은 양의 개불을 내어주는 곳도 아마 드물 겁니다. 산지이기에 가능한 이런 호사스러움을 기회가 되면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곁가지 음식들도 하나같이 맛있습니다. 된장찌개까지 곁들여 식사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회복제 한 병 까고 길었던 부산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상인교육도 제게 아주 뜻깊은 경험이었고 각지에서 너무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개 못한 곳, 아직 못 가본 곳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큰일이네요. 시장마다 다양한 생선들을 만나본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각지에서 뵌 구독자님들과의 시간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